안녕하세요. 파산관제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산관제 최신 현황, 지난 시간에는 10월 8일 날 4시에 하는 걸 제가 보여드렸고, 이번엔 10월 6일, 다음 주 수요일 15시 20분에, 이건 215단독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소송 구조라든가, 서울금융복지센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원 소송구조 변호사, 신용회복위원회 지원, 이런 루트, 이런 기관을 통해서 파산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이 재판부의 전담 재판부입니다. 그래서 예납금도 일반 사건은 30만 원인데 이거는 일단 절반의 기본입니다. 물론 이렇게 80만 원도 있어요. 이분은 왜 그랬냐면 채무가 좀 많고 아마 개인 채권자가 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동산이 어떤 환가 대상이었는데 제가 이제 결국 포기했지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좀 증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시면 알다시피 100% 폐지죠. 폐지 면책. 요 지금 5번째 분은 2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용산에 있는 빌라를 사남매인데 동생이 상속 협의 분할로 취득을 했어요. 상속 포기를 안 했죠, 이분이. 상속 지분만 포기한 거죠. 그래서 그게 그 당시에 이미 채무 초과였기 때문에 사행위가 되죠. 파산에서는 부인권 대상입니다. 더군다나 이분은 특징이 뭐냐면 2006년에 한번 파산 면책을 받았어요. 그럼 지금 와서 다시 어려워서 2번 파산 신청할 수는 있지만 2번 파산 면책 신청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근데 2019년인가 18년도에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그때 미처 이건 예상 못했죠. 이건 별 문제 없을 거라고 다시 파산 신청했지만 큰일 저거죠. 이것도 대리인이 체크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직원한테 제가 이제 그때 없었을 때예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고 무슨 한가를 하냐, 돈이 어디 있다고. 자, 채무자의 돈을 한가하는 게 아니죠. 채무자가 어렵다는 거 다 알아요. 그 사람 돈을 뺏는 게 아니에요. 누구 돈을 환수를 하냐면 그 상속 협의 분할로 이득을 얻은 동생의 이 사람 지분 4분의 1을 뺏는 거죠. 4분의 1이 얼마냐면 3천, 4천입니다. 빌라가 꽤 올랐죠. 근데 최소한 한 1,000만 원 정도만 내라 설득을 했습니다. 못 내놓겠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변호사 통해서 관제인이 왜 이런 걸 한가하냐고, 어려운 사람 들볶냐, 이런 적반하장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채무자를 이 상속 협의 분할에서 채무자 걸 뺏는 게 아니죠. 그 수익자 거를 뺏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은 도저히 2번이나 면책을 받았는데 응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2번째 거는 9월 29일 날 파산 면책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결국 폐지만 되죠. 면책은 못 받습니다. 면책은 취하를 해서 면책 불허가 결정 내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기타 종국으로 끝나고 나머지 분들 다 폐지 면책. 이분도 부동산이 있었지만 회사 명의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서 결국은 환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다 면책을 받는데 이분만 면책을 못 받고 파산 선고만 받고 불이익된 채로 끝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협의 분할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는 게 아닙니다. 채무자가 무슨 재산이 있겠어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쫄딱 말아먹었는데. 다만 협의 분할 그 당시에 그 이득을 누가 갖고 있느냐, 어머니가 갖고 있느냐, 동생이 갖고 있느냐, 형이 갖고 있느냐, 결국 그 상속 협의 분할로 단독으로 취득한 사람, 그분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거죠. 자, 이 7월 12일 거에 대비해서 215단독에서도 8월 달에 이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그분은 뭐냐면 6년 전에 협의 분할 때 동생 명의로, 아니면 형인가요? 동생 명의로 단독 상속을 하고 그거를 그 협의 분할 받고 지금부터 이제 3년 전에 팔은 겁니다. 그러면서 돈을 2,900인가 3,000씩 나눠 가졌어요. 채무자가 3,000만 원을 가졌죠. 채무자 그 돈을 뭐 했냐? 결국 생활비로 다 썼죠. 어려우니까. 그런 건 환수를 못 하죠. 이미 상속 협의 분할로 인한 이득을 채무자가 받았죠. 그리고 그거를 채무자가 이미 다 써버렸으니까 그런 경우는 그냥 본인 소명대로 그러냐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득을 지금 동생이 빌라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약간 불합리할 수도 있지만 이건 어쩔 수가 없죠.
그렇죠? 그건 이미 청산된 거고 이거는 아직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게 더군다나 뭐 10년도 아니고 지금 2년 전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관제인이 부인 소송을 할 수도 있고 부인 소송을 하려고 하니까 면책 신청을 취하를 했습니다. 부인 청구 허가도 다 받아놨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게 그야말로 최신 현황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니까 내일 모레, 월요일이 내일 쉬죠. 10월 4일날 2, 3 오늘 개천절이죠. 4일날 쉬고 5일날이니까 수요일 그 다음날이네요. 3시 20분에 다 폐지입니다. 요거는 이 채권자가 김모 씨가 있었지만 제가 받아보니까 별거 없어요. 그냥 옛날에 어려울 때 1,000만원 꺼졌는데 자꾸 사람 피하고 괘씸하다 그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이 채권자가 있어도 바로 면책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하나생명이 보험 해약 환급이 한 60만원인가 70만원 있는데 보험을 해약해서 그 해약 환급금으로 자기네 신용대출을 갚아라. 그렇지만 그거는 관제인이 환가 포기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굳이 보험 상계를 주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상계 적성이 생기지 않았어요. 관제인이 환가를 했을 때 얘네들이 이제 상계를 할 수 있지만 관제인이 환가를 포기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그 자동채권하고 수동채권이 있죠. 거기서 하나가 짝이 안 맞죠. 그래서 결국은 보험 상계를 주장해도 이거는 환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215단독에서도 가끔 환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도 특히 상속 같은 건 피할 수가 없죠. 조심해야 있어야 됩니다. 결국 5번 같은 사유가 생긴 게 뭐냐면 제가 파산면책 진단표를 나눠줬죠. 수없이 방송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걸 대리인이 체크를 안 해서 그래요. 이거를 아이 어려운데 이 사람들 쫄딱 망했는데 뭐 있는가. 천만의 말씀. 상속은 한 기수에 하나는 무조건 생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상속의 시대죠. 그렇죠? 재산이 어느 정도 형성된 단계입니다. 산업화, 4차 산업혁명 전에 이제 경제적으로 상당히 고도화돼 갖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물려줄 수밖에 없죠, 그걸. 근데 자식대에서는 이미 망한 사람이 나왔어요. 부모가 망하고 빚만 있다 그러면 상속 포기죠. 아니면 상속 한정 승인을 하죠. 근데 부모는 재산이 있고 자식이 여러 명 중에 자식이 망할 수는 있어요. 얼마든지. 네. 그동안 숱한 IMF도 있었고 리만 사태도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또 코로나 사태, 사스, 뭐 한한령, 메르스 그쵸? 그다음에 자영업 상시불황 누구나 다 망할 수 있어요. 그쵸?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그런 찰나에 부모님은 오랫동안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럼 결국 상속 포기라든가 상속 협의 분할 둘 중에 선택을 제대로 못하면 파산 단계에서 이제 만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속에서도 상속은 환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리인들, 변호사, 법무사, 사무장, 실무자들은 선입견을 배제하고 14가지만 뭐 경기도처럼 40개, 50개 필요 없어요. 서울에 14가지만 딱 해도 모든 재산을 다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투자도 알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상속 협의 분할, 상속 포기했는지도 알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금 통장 다 뒤집어 까면은 그쵸? 자산관리 통합 서비스, 계좌 통합 관리 서비스 조회 그거 하면은 과거 계좌에 편파 변제한 거 다 깔 수가 있죠. 그렇죠? 그걸 유념해서 일체의 선입견을 버리고 파산 진단표를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요즘은 지방에 계신 며칠 전에도 지방에서 오셨습니다. 그분도 법무사를 다 선임하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도 이 유튜브를 들으면서 긴가민가 한 걸 또 꼼꼼하게 체크했어요. 진단표를 딱 보고 다시 와서 지방에서 버스 타고 와서 상담을 받고 가셨습니다. 저는 그분 나는 비싸니까 수임료 저 비싸다 그랬죠. 200만 원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분은 변호사 법무사 통해서 130인가 약정했어요. 그분 가서 하셔라. 그렇죠? 비싼 나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분은 나름대로 금융계좌
거기서 형성된 재산이라든가 이런 소득 이런 게 좀 찝찝해서 상담을 하셔서 제가 시원하게 하는 방향까지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심하고 돌아가셨어요. 상담료, 유료 상담료 내고 1시간에 한 15만 원 제가 받는다 그랬죠. 로톡도 물론 좀 더 싸게 할 수 있죠. 로톡으로 상담하신 분들은. 그래서 그런 그 진단표로 자기가 본인이 스스로 자가 진단해서 그분은 아마 이제 상쾌하게 다시 시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가 진단 반드시 잘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